안녕하세요. 통신사조의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경영학부 조한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념은 다른 팀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통신사와 자율주행차가 대체 어떠한 관련이 있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국의 사례를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드론 파트 또한 비슷한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이전에 텔레매틱스와 커넥티드카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텔레매틱스는 무선통신과 GPS 기술이 결합되어 자동차에서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예로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동차 내에 탑재된 라디오 또한 텔레매틱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커넥티드카는 IoT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텔레매틱스의 고도화된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차는 비슷한 부분도 많고 많이 닮아서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율주행이 차량의 스스로 주행, 거기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면 커넥티드카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주변의 연결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이 둘 간의 융합과 조율을 통해서 완성된 스마트카를 지향하고 또 그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이동통신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는다면 이는 자율주행차이자 커넥티드카가 됩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의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를 5단계 또는 6단계로 나누는데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0단계는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하는 기존의 운전 방식이고 2단계까지도 운전자가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에 적극 개입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율주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3단계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전자가 책도 읽을 수 있고 자율주행 한계 조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운전 개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3단계에 해당하는 게 아우디, 캐딜락, 테슬라, 그리고 구글 자율주행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7월부터는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4단계부터는 구글 웨이모가 대표적이고 자율주행차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와 자율주행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수년 전부터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IoT, 클라우드, AI, 자율주행차 등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가능케 할 필수 조건이 바로 초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신사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빠르다고 우기는 5G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 초연결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정보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5G는 LTE에 비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고 초저지연, 즉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가능케 하는 5세대 정보통신망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르고 실시간 반응 속도가 LTE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연결하는 단말기 수가 LTE보다 10배가 더 많습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은 안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차가 보행자나 장애물을 감지하고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아직도 쓰고 있는 4G와 5G의 속도 차이, 다시 말해서 속도 지연 차이가 장난이 아닌데요. 4G와 5G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 통신 지연. 이 통신 지연 차이에 따라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4G와 5G의 제동거리 차이가 상당하죠.
5G의 초저지연이 현실화되면 사람보다 훨씬 민감한 응답 시간으로 장애물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G가 사람의 인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통신사들이 제공하게 될 네트워크 인프라는 자동차의 정보 수집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 역할과 부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원격 두뇌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통신 기술은 통신 대상에 따라서 차량 간 직접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율주행 기술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녹아들었는지 먼저 일본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버스 산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외진 지역에서 운전자의 부족과 승객 감소로 일본의 자율주행 추진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27일 자회사인 SB 드라이브와 함께 일본 최초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사카이 타운에서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당 버스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규제 제한이 해제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할 수 있는 4단계로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페인의 대표적인 통신사인 텔레포니카는 2018년 에릭슨, 카미디어 및 이즈마일과 협력하여 3.5GHz 대역을 사용하는 5G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미니버스는 자율주행과 콘텐츠 소비를 동시에 제어하는 목적의 시범형 모델인데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및 매우 짧은 대기 시간, HD 화질 컨텐츠의 동시다발적 다운로드 구현, 가상오피스 앱을 통한 차 내부 업무 환경 조성, 자율주행 차량에서 보내오는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과 처리를 통한 원격 주행 조정 등의 5G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시연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사례입니다. 참고로 네덜란드는 2년 연속 자율주행 준비 지수 1위에 달하는 국가인데요. 야간 및 군집지행이 가능한 운송 트럭, 5G 기술을 활용한 커넥티드카 등의 연구 개발을 빠르게 진행 중인 국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통신사 KPN이 자동차 관련 5G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앞유리를 테이핑한 자동차의 모습인데요. 자동차 내부에 다양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오직 가상현실 안경을 착용해 카메라 이미지를 보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KPN 통신망의 저지연으로 운전자는 시간에 맞는 이미지를 보고 예측해 차량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끼리 차량 간 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감응식 연계 순환 제어라는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차량 간 연결의 중요한 특징인 신속한 네트워크 응답 시간을 더욱 빠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응답 시간이 빨라질수록 더욱 안전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5G의 초저지연이 왜 중요한 건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와 현대모비스가 기술 협력하여 2019년에 개발한 5G 기반 커넥티드카는 5G 상용망이 민간 기업에 적용돼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CV2X 기술은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인데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차량 간 혹은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자율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무선망에 비해
응답 시간이 최대 10배 빠른 5G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KT와 현대모비스가 기술 협력하여 적용한 V2X 기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되는지 예시를 살펴보자면 V2V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간 통신이 가능한 기술로 회피 주행이 가능한데요. 맨 앞 차량이 수리 중인 차량을 발견하면 급정거한 경우 바로 뒤의 차량은 이를 센서로 감지해 급제동을 걸게 됩니다. 가장 뒤의 차량은 5G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차선 변경을 통한 회피 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방 진입 차량 정보 수신, 원형 교차론의 교통 상황 정보 확보,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 간 통신인 V2P는 보행자 횡단 정보를 수신하여 차량이 정차하는 등 이처럼 5G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신 기술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주행에 필수적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율주행차 사례를 통해서 통신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드론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신사가 제공할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은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는 무인 비행기를 뜻합니다. 원래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촬영, 배달, 농약 살포, 재난구조, 환경 측정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크기가 작고 가격이 저렴한 개인용 드론 또한 보급되어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드론의 통신 방식으로는 블루투스, 셀룰러, 와이파이, 위성 통신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LTE, 나아가 5G 통신 방식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5G 드론은 무인 비행을 해야 하는 특성상 5G 이동 통신의 빠른 통신을 활용하고 여러 사물과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각 통신사의 사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 5G를 적용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업체인 차이나 모바일과 스웨덴의 통신업체 에릭슨은 2016년 세계 최초의 5G 드론 필드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자가 실제 환경에서 성능을 시연하기 위해 동시에 사용하는 여러 셀 인용을 통해 드론을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지국 전환 기능, 드론과 휴대폰이 기지국을 공유하는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사례인데요. 2018년 말 네덜란드는 KPN 통신사가 드렌터주의 실험 농장에서 정밀 농업용 5G 애플리케이션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KPN이 지방당국 및 산학 협력을 통해 드론과 이동식 통신망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 농업을 실험했는데요. 필드 이미지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카메라 드론을 감자 재배에 이용해 연구를 진행하며 5G 모바일 연결로 이미지를 처리해 농기계로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농작물 보호제를 정밀하게 투여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로 약 2일이 소요되었던 공정이 단 2시간으로 단축되어 농업의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론은 농업, 감시 및 정찰, 물류 배송, 수신 및 수질 측량뿐만 아니라 화재 및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드론의 정밀성과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5G 기술은 빠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보도된 국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LG U+ 스마트 드론은 5G 네트워크를 통한 드론 자율 비행이 가능한데요. 국내 최초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이라고 LG가 선전하는 이 기술은 5G로 기체를 실시간 원격 제어하고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드론을 PC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드론이 실제로 내 두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위치 제한이 없이 조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으로 여러 명이 PC로 한 대 드론을 관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대의 드론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화질로 촬영한 영상을 5G 네트워크로 끊김없이 실시간 전송할 수 있고 목적지 입력으로 이륙, 비행, 귀환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시 대상을 판별하는 AI 객체 인식, 목표물 오토 트래킹, 임무 수행 반경을 넓히는 드론 스테이션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드론 스테이션은 원하는 지점에서 드론의 배터리를 자동 충전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제 드론을 충전할 수 있는 드론 스테이션입니다. LG U+가 일본 통신사인 KDDI, 대만의 솔루션 기업 CIRC와 함께 스마트 드론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 협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드론 충전소는 CIRC라는 대만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진 장치이고 이 드론 스테이션을 통해서 저가의 경량 기체로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져 드론의 활용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드론 전용 배터리 충전소가 생기고 드론도 전기차처럼 자유로운 배터리 충전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드론 스테이션이 깔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드론의 상태 정보, 비행 계획, 비행 경로, 임무 수행 등을 LTE 또는 5G 통신망을 통해서 스마트폰 등의 단말기와 원격 관제 센터로 중계해 주는데요. 이러한 원격 관리를 통해서 만약 비행 중인 드론의 배터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그러면 관리 지역에 배치된 드론 스테이션에 드론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이동시킨 후 자동 충전하게 되겠죠. 이처럼 각국의 기업과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드론 원격 제어 서비스로 드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이 통신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또 그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상으로 자율주행과 드론 파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